일단은 첫 번째 소식은 우리 동준 씨 기분을 좋게 한 소식이기 때문에 동준 씨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골라온 첫 번째 보도는 미디어오늘 보도입니다. 미디어오늘 송가연 기자의 보도고요. 제목은 MBN 프리엘 비리 오보 인정. 장애 인권몰이의 비판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서로도 내고 방송을 무려 2번이나 녹음하고 다시 다 지우고 다시 하고 다시 녹음을 해서 내보냈던 그 프리웰 보고서에 따른 프리웰 보고서의 주인공이었던 그 MBN의 프리웰 보도가 언론중재위를 거쳐서 드디어 오보로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거 보고 기분 좋다기보다는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거 예정된 수순이었다. 누가 봐도. 네, 스크랩을 딱 봤을 때에는 이게 드디어 바로 잡혔구나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이 기사도 그렇고 내용을 한번 곰곰이 곱씹은 다음에는 그래도 사실 이 MBN 보도가 좋은 보도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 놓은 상태에서 정정보도를 하는 게 참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를 조금 읽어드리면 탈시설을 추진하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횡령 등 비리 혐의를 사고 있다고 보도한 MBN이 오보를 인정하고 이달 중에 정정보도를 낸다고 해요. MBN이 지난 11일이죠. 프리웰 비리 의혹 보도의 정정 반론 보도문을 오는 31일 전에 방송 게재할 것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쳐서 프리웰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프리웰은 작년 11월 MBN 관련 보도 4건을 대상으로 정정 보도 및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진정서를 언중에 냈다고 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진 거죠. 네. 그래서 MBN 보도 내용을 저희가 보고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미디어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MBN은 지난해 11월 12일 13일 탈시설을 표방하는 프리웰이 일방적 시설 폐쇄를 추진하고 이면엔 법인 내 횡령 의혹을 덮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 보도를 냈다. 그래서 이 MBN 보도를 저희가 보고서에서 설명을 해드릴 때 MBN이 막 이렇게 주장해서 연내에 폐쇄할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 프리웰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 2009년에 이 수도권 일대에 있는 4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인수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 감사로 드러난 횡령 금액만 7억 원이 넘습니다. 나가기 싫다는 장애인들까지 쫓아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권 유리를 막기 위해서지 시설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장애인들까지 내보내라는 게 아니었죠. 더구나 이곳은 장애인 인권단체 출신들이 설립하는 곳입니다. 법인의 일방적 폐쇄 결정에 따라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법인을 관리 감독해야 할 서울 양천구와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은 물론 종사자들까지 수백 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서울시는 그건 개별 법인 문제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의사를 거의 표현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인데다 가족이나 후견인도 없던 신 씨는 시설 주도로 내보내졌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유명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이렇게 횡령을 덮고 자금 유용에 따른 부채를 갚기 위해 시설을 매각하고 법인을 해산하려는 움직임은 이사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MBN이 또 단독 입수했습니다. 근데 연이 넘어갔죠. 그리고 폐쇄가 되지 않았어요. 명백하게 오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더 드러났네.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네. 어쨌거나 그리고 회계 담당자가 정부 보조금 등 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했고 프리웰은 7억 2천여만 원을 유용했는데 지자체가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는다며 지자체가 탈시설 추진 기관을 봐준다는 의혹도 나왔다. 막 이런 보도도 했어요. 결국 이제 프리웰을 거쳐서 장애인 단체를 거쳐서 서울시까지. 그렇죠. 같이. 크게 막 양천구와 서울시를 같이 묶어서 막 보도를 했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보도였죠. 네. 그런데 이걸 확인해 보니 이게 법인 역사를 면밀하게 반영하지 않아 생긴 오보였다. 횡령 부채 대부분은 1981년 설립된 서감재단 시절에 발생한 문제였어요. 네. 근데 이 서감재단이 어떤 재단이냐면 설립자가 횡령 비리를 저질렀는데 이게 2007년에 내부 고발자의 공익 제보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혐의자가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7억 2천 원의 부채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MBN이 보도한 7억 2천여만 원의 부채 바로 여기서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프리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걸 마치 프리웰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고. 서감재단 이후가 프리웰인데. 그렇죠. 네. 그거를 말을 안 하고. 네. 그래서 했습니다. 서감재단 이사회가 해산이 되고 2009년에서 2013년까지 법인 정상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을 했고 그리고 2013년 7월에 정상화 말미에 프리웰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렇게 해서 2014년부터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근데 MBN이 이런 전후 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엉뚱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MBN은 조정 합의에 따라서 장애인권단체 출신들로 구성된 프리웰 현 이사진은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인해 해산된 기존 이사회를 대신해 운영에 참여했을 뿐 해당 재단과 시설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사실이 없고 재단에서 발생한 횡령은 과거 서감재단에서 발생했거나 직원 개인 비리로 인한 것이어서 현 이사진과는 무관한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는 보도를 정정보도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아무튼간에 정정보도를 받은 것은 한마디로 법원에 가면은 진다? 100% 진다라고 네, 뭐 봐서 네. 돈 물른다. 그런 거라서 3천만 원 뱉어낸다. 보다 크지 않을까. 그냥 정정보도 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렇게 이게 지금 이 맨 마지막 이 보도의 맨 마지막에 프리웨어 관계자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프리웨어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정 보도가 되지만 탈시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운 결과가 되어 우려스럽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유엔 인권 협약도 권고하는 데다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행복이 가장 크게 고려돼야 할 보도 대상이다.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기사를 쓸 땐 사실관계, 양쪽 입장을 잘 확인해서 써주길 언론인들께 당부드린다. 네.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던 분께서도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큰 힘이 됐다. 그렇게 그래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네. 저희 진짜? 보고서가 큰 힘이 됐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이상한 감정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아니 근데 MBN이 그 뉴스에서 거의 단독으로 며칠? 네, 맞아요. 3, 4일인가요? 네, 그렇죠. 거의 3일? 이틀을 단독을 냈고 그리고 하루는 약간 틀이 바뀐 방향이 바뀐 보도를 냈었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확 힘을 실어가지고 막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됐네요. 근데 아무튼 뭐 저한테 계속 항의하셨던 그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굉장히 세게 이제 민원연이 왜 이런 일에 있어서 중립을 잡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뭐 민원연 그러니까 그분 프리웰 쪽에서는 고맙다. 그러니까 저희 프리웰이 아니고 이제 이걸 제보해 주신 분께서는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 스스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민원연 활동가들이나 민원연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힘을 정말 좋은 데에 써야 된다. 그리고 차분하게 잘 써야 된다라는 거를 좀 배운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부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만약에 섣부르게 또 했다면은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뭐 어린 친구들도 있고 인턴들도 있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발표하면 어찌됐든 세상에서는 민원연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분명히 보고 심각하게 그것을 또 받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칼이 작지 않다는 거, 저희도 분명히 칼을 쓰는 거예요. 기자만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고 그 힘을 좋은데 잘 활용하자. 그러니까 칼을 안 쓰는 것도 저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억울하게 된 사람들을 그런 생각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보람이 있어요. 이번 보도는요. 이번 보고서는 참 보람 있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적 안 했으면 아마 이렇게 힘을 못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뿌듯합니다. 또 하나, 네, 다들 고생했어요. 우리 셋 다 엄청 저는 저대로 마음고생했고 당사자, 그러니까 보고서를 처음에 썼던 동준 씨도 고생했고요. 또 이거를 내가 다시 편집하자 해가지고 막 우리가 한번 미루고 난리를 쳐서 이정일 PD 완전 화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제 일생에서 가장 화가 났던 그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녹음을 3번을 하다니. 네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스크랩 있어요. 백원우, 지금 이분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죠. 맨날 저는 백원우 의원. 옛날에. 네, 백원우 비서관이요. 조선일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백 비서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는 조선일보가 10일에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청와대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백원우 비서관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조선일보의 박두시 평직국장 그리고 이모 기자, 그러니까 기사를 쓴 분, 그다음에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이렇게 3명을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 김태호 씨가 최근에 그분이에요? 네네. 그분 화제의 그분. 화제의 그분. 네, 그분. 네. 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의 그 기사를 좀 더 보면은요, 김태우 수사관의 말을 빌어서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 특감 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해서 자료를 넘겼다라고 김태우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거죠. 네. 조선일보는 백원우 비서관이 이인걸 반장에게 해당 첩보를 왜 이첩하지 않느냐고 전화를 했고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면서 백 비서관은 이후 민정비서관실 소속 윤모경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챙긴 것으로 안다고 김 수사관은 전했다. 그러니까 김 수사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대로 그냥 다 보도를 한 거죠. 받아 쓴 거네요. 네, 받아 쓴 거죠. 그러면서 백 비서관이 다른 부서의 첩보를 어떻게 인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조선일보가 말했고요. 하지만 이런 첩보 사항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지시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 이 표현 지적이 나온다. 이거나 우리 보고서에서도 안 썼으면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보고서도 은근히 이 말 많거든요. 뭐 한간의 나온다. 지적이 나온다. 네. 이 아니, 시민사회에 비판이 있다.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그냥 말했으면 좋겠다. 지적이 어떻게 나와? 지적을 누가 하는 거지. 하고 싶겠죠. 지적을 하고 싶다. 그렇게 쓰면 차라리 이렇게 쓰는 거죠. 나는 이 결혼 반대세 그냥 그렇게 쓰는 게 낫다라는 거지. 지적이 나온다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보도 직후에 청와대가 즉각 반발을 했고, 그러니까 부인을 했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백원우 비서관이 그런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명백한 허위 보도다라고 하면서 억울하면 고소한다.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바로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형사 고소와 함께 언중위에 조선일보와 조선닷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신청도 제출했고요. 손해배상 등 민사상 조치는 정정보도 청구 절차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합니다. 아, 모든 정치인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조선일보를 다. 조선일보가 나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 기사 더 있는데요. 미디어오늘 기사예요. 원문 기사 반론 취재까지도 베껴버린 세계일보라는 보도인데요. 한번 볼게요. 세계일보가 인터넷 매체의 기사를 마치 자신들이 취재한 것처럼 반론까지 그대로 베껴서 항의를 받고 기사를 삭제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윤근혁 오마이뉴스 기자 글인가 봐요. 윤근혁 기자 오마이뉴스에서 아주 유명한 시민 기자인데요. 지난해 12월 27일 경기 지역 초등학교 여성교사가 같은 학교 여성교사 교장으로부터 팬티를 잘 생각해 벗어라라는 발언을 듣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고 저도 합니다. 이 보도 기억이 납니다. 네. 윤 기자는 그 여성교사는 학교 성희롱 심의위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지만 교장 인적사항 등의 비밀을 준수한다는 비밀 서약서 작성까지 종용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고요. 이 윤근혁 기자의 글이 굉장히 좋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윤 기자의 기사는 4시간 후에 세계일보에 거의 그대로 실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 교사의 진정서 원문 사진과 해당 학교의 해명 및 반론 내용까지도 윤 기자의 기사와 똑같았다고 합니다. 아, 너무하다. 베낀 거네요. 그죠? 네. 아예 복붙이네, 복붙. 네, 그러니까요. 그 오마이뉴스와 윤 기자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세계일보 기사의 어뷰징 행위를 이제 인식하고 문제가 크다고 판단해서 세계일보 측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세계일보는 원문 기사를 쓴 윤 기자에게 유선 전화를 통해서 구두로 사과하고 자사의 문제가 된 기사를 11일 삭제했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일보 기사는 볼 수 없고요. 오마이뉴스와 윤 기자가 적극 항의하지 않았더라면 세계일보 기사는 마치 자신들이 취재한 기사로 기록에 남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계일보 측은 저희가 언론사 내부 홈페이지에 많이 보는 기사들을 인턴 기자한테 작성을 하라고 지시하는데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고 인턴 기자가 실수를 많이 했다.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내부에서 받아쓰기 연습을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게 더 웃긴데요. 해명이 더 웃긴데요. 출처만 밝히면 베껴도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더 웃겨. 내부에서 받아쓰기 연습을 시키면서 나온 실수. 데스크에서 미처 확인을 못했다. 인턴 기자의 선임 기자도 미처 알지 못했다. 해당 인턴 기자에게 경위서를 받았고 재교육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인턴 기자 말은 혼낼 일인가요, 이게? 데스크 잘 보시죠. 인턴한테 왜 뒤집어 씌워? 그러니까. 웃기네요, 근데 이거는. 말이나 이게. 이렇게 복붙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진짜. 인턴이 데스크에 허락도 안 먹고 이걸 낼 것 같아요? 그죠.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하나? 아니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 만약 인턴이 완전 자기가 쓴 것처럼 자랑하면서 딱 낼 수 있잖아. 그러면은 기사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턴에게서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인턴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뭐 사진도 있고 이거를 이랬다면서요. 인턴이 어디 가서 취재를 해서 이렇게 했을까 이 시간에. 왜냐면 근무 시간이라는 게 막 우라카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이런 시간 그렇게밖에. 받아쓰기 연습하고 있었다며. 지금. 근데 이렇게 좋은 기사를 썼다? 받아쓰기 연습을 했는데 갑자기 막 반론이 있고 막 이런 거대한 막 내용이 나오고 막 이상하잖아요. 네. 대단해.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확인했어야 되는데 세계일보도 참 만만치 않은 그 허당이라는 진짜 허당을 입증하는 야, 진짜.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우리 언론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매일 7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언론. 언론사 스스로를 죽이고 언론 소비자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언론을 위해 민주언론 시민연합